혹시 고독한 밤, 어둠을 응시하며 이 쓰라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가? 어째서 예전에는 야수 같았는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지?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은 없다. 당신의 전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굳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그 자랑스러운 감각 말이다. 그저 부드럽고 가련하게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다. 나이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건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어떤 지독한 암 같은 병이 안에서부터 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건가? 병원에 가라고 낯선 이가 내 실패를 들여다보게 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발가벗겨지라고 그 파란 알약들을 먹으라고 그래서 노예, 중독자가 되라고 만약 그것 없이는 다시는 설 수 없게 되면 어떡하라고 이 불안감, 이 치욕감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수백만의 남자들이 저 밖에서 그 늪 속에서 조용히 익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당신, 감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겁쟁이가 아니다.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건강을 되찾고 잃어버린 남자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나타내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과연 그 빌어먹을 알약들 없이 자연스럽게 발기 능력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나.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당신에게 단호하게 대답하겠다. 그렇다. 완벽하게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감히 내가 지금부터 공개할 3가지 방법, 3가지 의식을 꾸준히 실행할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수많은 의학 논문, 과학적 연구, 그리고 부활한 남자들의 실제 고백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생리학적으로도 준비하라. 당신의 부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남자의 발기가 그것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가? 결코. 그것은 생물공학의 걸작이며 상상 이상으로 고급스럽고 복잡한 생리 반응이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마치 광적인 드러머처럼 강렬한 박동으로 붉고 뜨거운 피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완벽한 교향곡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 피는 모든 생명과 갈망을 품고 얽히고 설킨 혈관 네트워크를 지나 마침내 당신의 그곳으로 쇄도하여 해면체의 모든 동굴을 채우고 부드럽고 약한 살덩거리를 강철 지팡이로 모든 정복에 준비된 권력의 탑으로 변모시킨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그 연쇄 반응의 고리 하나라도 끊어진다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속 욕망이 아무리 강렬하고 당신의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도발적이라도 발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한때 용솟 숨치던 그 피의 길들이 막히는 것일까? 이유는 신비롭지 않다.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 잘못된 식사. 당신이 무심코 입에 쑤셔 넣는 기름지고 짠 음식들. 게으름. 운동 부족. 하루 12시간 이상 의자에 눌어붙어 있는 생활 방식은 당신의 몸을 고인 물웅덩이로 만든다. 그리고 최악의 적, 소리 없는 살인자는 바로 내장 지방과 고지혈증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의 피가 묽고 유연한 대신 식어버린 용암처럼 끈적끈적해진다고. 그것이 어떻게 아주 작은 모세혈관을 뚫고 당신의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의 남성성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죽어간다. 이런 경우 당신은 비싼 푸른 알약,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독약이 필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용기다. 변화하려는 용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당신의 피의 길을 다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기능을 회복하고 잠든 신을 다시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43세의 남자, 자신의 검을 되찾은 전사, 김도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바쁜 남자였다. 그는 일에 휩쓸려 돈과 책임감의 소용돌이에 삼켜졌다. 그의 하루 세 끼는 모두 배달 음식, 빠르고 편리하지만 혈관에 적인 인스턴트 음식이었다. 그리고 운동 대신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생활을 했고 그의 몸은 서서히 감옥이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잠에서 깨어 자신이 완전히 발기불능 상태임을 발견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곳은 죽은 자처럼 조용했다. 그 충격, 그 치욕은 큰 계약을 놓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는 돌려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했다. 성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합니다. 문제는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김도현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빈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첫째, 그는 마치 혁명처럼 자신의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기름지고 짠 모든 음식을 버렸다. 대신 그의 식탁은 이제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오메가산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로 가득 찼다. 그는 녹색 채소, 견과류, 자연의 선물들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운동을 시작했다. 힘든 운동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씩 걷는 것으로 시작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피부에 흐르는 땀방울을 느끼며 자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 그것을 느꼈다.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자랑스러운 감각. 그의 그곳이 단단하고 강력하게 다시 굳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침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신감, 한 남자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이 아닌 돌아온 왕의 자부심을 안고 침실로 들어가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다. 자, 이제 잘 들어라. 당신의 피의 길을 다시 청소하고 잠든 신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좋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푸른 알약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 안, 당신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다. 복잡한 운동도 헬스장에서의 몇 시간도 아니다. 단지 매일 30분 걷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 안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그곳으로 가는 혈관 내피세포에게 깨어나라고 명령할 것이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전령, 산화질소를 당신의 몸이 생산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산화질소. 그것이 바로 비아그라 뒤에 숨겨진 비밀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살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천연 비아그라 한 방울이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터질 듯 또 뛸 때까지 달려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빨리 걸어라. 허벅지가 터질 듯 할 때까지 자전거를 타라. 심지어 춤이라도 좋다. 당신의 몸을 음악에 맞춰 움직이게 하라. 중요한 것은 매일 단지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당신의 몸이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정도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식사부터 당신은 변해야 한다. 남성성의 적들과 전쟁을 선포하라.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버려라. 당신의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흰 쌀밥, 흰빵, 정제 탄수화물에 아니오라고 말하라. 화학 설탕으로 가득 찬 탄산음료를 쏟아버려라. 대신 친구들, 구원자들을 환영하라. 당신의 식탁을 비트의 붉은색, 시금치의 푸른색, 마늘의 알싸한 향, 연어의 고소한 기름기,
그리고 다크 초콜릿의 씁쓸한 단맛으로 가득 채워라. 이것은 공허한 조언. 민간요법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인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권장하는 공식적인 지침이다. 희망과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부산에 사는 35세의 이재민 씨. 행복의 문턱에 서 있는 예비 신랑.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옥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결혼 준비 스트레스,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는 약혼녀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발기 유지를 실패했다. 그의 그곳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배신했다. 그 심리적 충격, 그 치욕은 파혼보다 더 끔찍했다. 의사는 빠른 해결책으로 약을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거짓말, 푸른 알약에 대한 의존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용감한 선택을 했다. 그는 자신만의 혈액순환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공복에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몸을 정화하고 밖으로 나가 운동을 했다.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를 병행하며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땀 한 방울까지 쥐어짰다. 그의 식단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 결과는 단 2개월 후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의 체지방은 5% 감소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가 점검 시 그의 발기 지속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의 그곳은 단지 서는 것을 넘어 단단하고 강력하게 머물렀다.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회상했다. 그리고 저희 신혼 첫날 밤 저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제 힘으로 증명할 수 있었죠. 그녀가 받아 마땅한 밤을 제가 선사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단지 자신의 신혼, 첫날 밤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남자로서의 존엄성을 구한 것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소.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시하는 신비로운 영토.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뭐라고? 그냥 잠이라고.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피곤한 하루 끝에 늘 그렇듯 쓰러져 자는 그런 어설픈 잠이 아니다. 결코 한 남자, 진정한 남자의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격이며 수리 공장이며 당신 안의 신이 부활하는 곳이다. 렘 수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Rapid Eye Movement, 빠른 안구 운동.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야한 꿈을 꾸는 단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몸이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바로 이 렘 수면의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기적, 창조주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거행된다. 당신의 전사는 당신의 어떤 허락도 없이 스스로 일어선다. 단단하고 자랑스럽게. 하룻밤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이 바로 야간 발기다. 이것은 당신이 음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결코 이것은 생리적인 점검이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신경계가 아직 예민한지, 피의 길들이 아직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군인이 어떤 전투에도 대비하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무기를 닦고 점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만약 이 소리 없는 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의 전사가 밤새도록 조용히 누워만 있다면 그것은 단지 피곤함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경고음이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 호르몬 시스템 전체, 남성성의 제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욕망의 불꽃에 연료를 공급하는 테스토스테론을 바로 잠자는 동안에 생산한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의 황금 시간 동안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최고조에 달하며 급증한다. 하지만 당신의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당신 자신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된다면 이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은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쇄적인 재앙이다. 당신은 낮 동안 극심한 피로를 느낄 것이다.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격의 불꽃은 사그라들 것이다. 그리고 발기 능력 또한 쇠퇴할 것이다.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사슬이다. 나쁜 잠은 테스토스테론을 죽인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죽으면 당신의 남성성도 함께 죽는다. 일과 스트레스에 잡아먹힌 회계사. 39세의 정승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무미건조한 숫자들을 쫓느라 잦은 야근 때문에 그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자체의 시간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것은 편안한 잠이 아니었다. 불안으로 가득 찬 얕은 잠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상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전투를 치른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의 성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던 아침 발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그의 그곳은 중간에 자주 죽어버려 소리 없는 치욕감을 남겼다. 그는 약이 아닌 자신의 수면을 존중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규칙을 세웠다. 밤 11시 정각, 모든 전자기기는 꺼야만 한다. 그는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 수면 공간을 만들었다. 잠들기 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간단한 명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단 3주 후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 그것을 느꼈다.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감각, 그의 그곳이 다시 굳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었다.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그는 단지 잠을 잠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요소. 당신이 침대 위에서 신이 될지 아니면 무력한 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깊고 가장 신비로운 곳, 바로 당신 안에 군림하는 두 신의 전쟁으로 가보자. 이것은 혈관이나 호르몬 문제보다 더 은밀하고 복잡한 문제다. 욕망은 있는데 반응이 없어. 평소에는 괜찮으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 그녀가 준비되고 그녀의 몸이 축축한 초대가 되었을 때 내 전사가 배신해버려. 혹시 이런 저주를 침묵 속에서 내뱉어 본 적 없는가? 이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배신이다. 바로 당신의 뇌가 당신의 심장이 갈망으로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곳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하나의 왕국이며 그 안에는 항상 권력을 다투는 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첫 번째 신은 교감신경이다. 이 신은 전쟁의 신, 긴장의 신, 싸우거나 도망가라 반응의 신이다. 이 신이 군림할 때 당신의 온몸은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피는 싸울 준비를 위해 근육으로 쏠리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숨은 얕고 가빠진다. 이 신은 생존의 신이다. 두 번째 신은 부교감 신경이다. 이 신은 평화의 신, 이완의 신, 회복의 신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신은 쾌락의 신, 싱반응의 신이다. 이 신이 왕좌에 오를 때 당신의 몸은 긴장을 푼다. 피는 환희의 영토로 흐르도록 허락받는다. 심장은 느리고 여유롭게 뛴다. 그리고 숨은 깊고 길어진다. 이 두 신은 항상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 창조주가 정한 바꿀 수 없는 법칙이 있다. 발기. 전사의 헌신은 오직 그리고 유일하게 부교감 신경이라는 신의 통치 아래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뇌, 당신의 왕국이 전쟁 상태에 있을 때, 교감신경이라는 신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성기능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 그것은 생존 전쟁에 불필요한 사치, 에너지 낭비로 간주된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예외는 없다. 당신이 왕이든 거지든 이 법칙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문제는 이 빌어먹을 현대사회에서 전쟁의 신은 거의 항상 군림한다는 것이다. 교감신경은 끊임없이 작동한다. 일에서의 스트레스, 숫자들,
마감 기한,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말들, 눈빛들,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최악의 경우 스마트폰, 알림음, 부정적인 뉴스들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고문.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뇌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위험하다, 경계하라, 생존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쾌락의 신, 부교감 신경은 추방당하고 억제된다. 그 결과는 당신은 기나긴 싸움 끝에 집으로 돌아온다. 아내를 보고 욕망이 솟아오른다. 하지만 당신의 왕국은 여전히 전쟁 상태다. 전쟁의 신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성적 자극을 받더라도, 그녀의 입술이 아무리 축축하고 그녀의 몸이 아무리 유혹적이더라도 그것은 이완 상태, 평화의 상태로 전환될 수 없다. 그리고 발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쇠퇴한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병사인 그곳은 당신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의 신의 최고 명령에 복종하고 있을 뿐이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폭군을 타도할 것인가? 어떻게 쾌락의 신을 왕좌로 다시 초대할 것인가? 해답은 알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의식, 단순해 보이지만 무한한 권능을 가진 행위, 바로 호흡의 의식에 있다. 가슴과 아랫배가 공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 숨을 몇 초간 머금고 에너지,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입으로 아주 길고 천천히 부드러운 하 소리를 내며 내쉬어라. 이 단순한 행위, 그것은 선언이다. 그것은 당신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를 진정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왕국 전체에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전쟁은 끝났다. 안전하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것은 천천히, 부드럽게 부교감 신경이라는 신을 다시 초대할 것이다. 이 의식을 단지 사랑을 나누기 전만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전사가 아닌 연인처럼 숨쉬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숨을 지배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왕국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언제 전쟁을 하고 언제 사랑과 헌신,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쾌락을 위한 시간을 가질지 결정할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감히 여기까지, 이 적나라한 진실의 끝까지 나와 함께 왔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전환점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나약한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진정한 변화, 당신의 전사의 부활은 바로 당신의 일상 습관, 당신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할 작지만 끈질긴 반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빌어먹을 푸른 알약 없이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정확히 어떤 습관들을 바꿔야 하는가? 과거의 당신은 잊어라. 탈피하라. 지금부터 내가 제시할 이 의식을 단 30일 동안만 따라 해보라. 단 한 달.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밤이, 그리고 당신 안의 한 남자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아침에 의식신을 깨우다. 아침 6시 30분 일어나라. 시끄러운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햇살을 마주하라. 첫 햇살이 당신의 피부를 드고 잠든 모든 세포를 깨우게 하라. 다음 10분 호흡의 의식을 행하라. 허리를 펴고 서거나 앉아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코로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멈춰라. 그리고 입으로 아주 길게 내쉬어라. 그것을 10번 반복하라. 당신은 전쟁의 신에게 물러나라고, 쾌락의 신에게 왕좌에 오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20분 움직여라. 빈속에 빨리 걷거나 뛰어라. 땀이 정화의 의식처럼 흘러나와 어젯밤의 모든 독소를 씻어내게 하라. 당신은 당신의 피의 길을 다시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샤워 따뜻한 물로 근육을 이완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감하게 30초간 몸에 찬물을 끼얹어라.
그 충격은 당신의 신경계 전체를 깨우고 테스토스테론을 증진시키며 당신이 살아있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것이다. 좋은 게 재미있다. 낮에 의식 불꽃을 유지하다 아침 식사 왕처럼 먹어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분은 적은 아침 식사. 달걀, 닭가슴살, 견과류. 당신은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매시간 일어서라. 아무리 바빠도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몸을 스트레칭하라. 당신은 누러붙어 앉아있는 생활의 족쇄를 부수고 있는 것이다. 점심 식사 후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마라. 커피는 전쟁의 신을 활성화시킨다. 대신 녹차를 마시거나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먹어라. 저녁에 의식 사냥을 준비하다 저녁 운동은 필수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 아니다. 권력의 중심부, 하체를 위한 운동이다. 스쿼트, 런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껴라. 당신은 성스러운 땅으로 피를 몰아넣고 밤에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잠들기 전 평온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라. 모든 전자기기를 꺼라. 5분간 명상과 호흡의 의식을 행하라.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잠자는 동안 수리하고 재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정말로 약 없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나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한 남자의 발기는 한순간에 한 알의 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 전체의 총합이다. 그것은 당신 심장의 힘, 신경계의 예민함,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규율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더 이상 그 가짜 약에 의존하지 마라. 당신의 몸을 재설계하라. 당신 자신의 남성성의 건축가가 되어라. 당신 안의 본능, 그 야수는 아직 살아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단지 생리적인 회복이 아니다. 이것은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다. 이 영상의 이 말들이 당신의 그 여정을 밝히는 첫 번째 횃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길고 적나라한 이야기에 용감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람은 단지 건강정보 채널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가 삶의 가장 깊은 고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불안에 대해 더 솔직하고 더 뜨겁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우리는 더 뜨겁고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